여기 어떻게 헤쳐나갈지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나오실 때마다 그런 질문하게 되는데 의리의 사나이, 대통령의 복심 어떻습니까? 그런 별명 들으실 때마다. 저는 뭐 그저 제 도리 하고 있을 뿐.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오찬 분위기 어땠습니까? 대통령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는 9월 1일부터 시작되게 될 9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초청을 해서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고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또 여당이 예.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뭐 웃음꽃이 만발을 했던데 맞나요? 많이 웃으셨어요? 아니요, 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올 필요 없죠. 예. 아니 뭐 이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의원님은 자리 배치가 어디 대통령하고 어디 좀 이렇게? 어제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예. 새누리당 소속 국회 부의장하고는 대통령하고 한 그 헤드 테이블이 있어서 저는 헤드 테이블에 있었었고. 의원님은 그 대통령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원님들은 상임위별로 이렇게 예. 쭉 그 배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저 끝에 대통령이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예? 그렇게 싸움을 붙이고 싶습니까? 싸움이 아니라. 아니, 예. 유승민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가 예. 또 테이블이 또 저기 다른 쪽에 있었던가 없죠. 그 상임위를 저쪽으로 옮겨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예.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도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으면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 예. 있는 예. 거리상으로 예. 또 식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유승민 의원님께서 예. 이렇게 또 대통령 초청해서 청와대 참석을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통령 인사말 당부 말씀 같이 들으시고 이렇게 그 하면 됐지. 그걸 왜 유독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굳이 그분만 그분하고 같이 앉은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왜 그쪽에 앉혔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줄을 잘못 써서 그래, 이렇게 잘못. 예. 이렇게 귀한 전파를 좀 좋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협상 얘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건 부인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면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끝까지 굉장히 강경한 입장,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가셨어요. 제가 듣기로도 철수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일단은 회담이 길어지고 또 내용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제 북한 측에서 어떤 확실한 그런 그 내부 조율이나 예. 그런 확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그런 여유 그쪽에다가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미라고 하죠. 말미를 말미, 예.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예. 그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어쨌든 도발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나 시인이나 재발 방지 없이는 넘어갈 수 없다. 예. 이게 강경하다 그런다면 당연히 강경해야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과거처럼 도발을 해놓고 부인을 하면 뭔가를 또 퍼주기를 한다든지 물밑으로 예. 그렇게 해서 또 저쪽에다 뭔가를 시혜를 베풀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다 또 도발하고 이런 악순환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예.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 이것은 예. 집권 초부터 일관되게 얘기해 왔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런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이 되고 또 북한에 그런 뜻이 전달된 그런 것이지 무슨 강경하고 싶어서 강경하고 예. 또는 뭐 아까 감정적으로 철수하라 뭐 이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중한 상황에서 분명한 원칙 있는 그러한 상황 처리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혹시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끝까지 반성이나 사과라든지 일체 그런 거에 대한 그 없이 계속 생떼를 쓰면 대통령께서 며칠이든
심지어는 저기 일부 국지적 도발을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이고요. 또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입니다. 도발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예. 이렇게 대화와 협상에 나온다고 한다면 생각 이상으로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실망을 주면서 만약에 도발을 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 어영부영 넘어갔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죠. 몇 가지 예.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의식을 못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을 예. 전직 육군 참모총장을 앉히고 또 현 정부에서 안보를 총괄 지휘하는 안보실장을 새로 신설해서 그 자리에 역시 김장수 전 육군 참모총장을 앉히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호 실장을 맡고 있는 분에도 역대 뭐 경찰청장 출신이나 뭐 이렇게 했지만은 또 전직 육군 참모총장 출신을 앉히고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출신, 현 육군 참모총장 출신, 그리고 합참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앉혀서 예. 적어도 대북 라인에 관해서는 완전히 어떤 군에 관한 안보에 관한 예. 최고의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로 딱 진용을 편성을 하고 예.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에 도발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현지 지휘관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한다. 조치 후 그리고 보고하라. 과거 몇몇 정권에서는 청와대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가 또 남북관계가 어그러지면 또 문제가 커질까 싶으니까 다 눈치를 보고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은 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군 지휘관들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전폭적으로 현지 지휘관을 신뢰를 하겠다. 예. 조치 후 보고하라. 예. 그리고 그 원칙은 항상 지켜져 왔었었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권 초에 북한은 사실상 정전협정을 파기를 하고 또 불가침 조약을 파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호전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개성공단 이제 문제. 개성공단 문제를 5만 명의 그 노동자들을 철수를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을 때 대통령은 아주 단호하게 정말 국제사회에서 예. 기업과 노동자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국제 규약대로, 국제 규범대로, 국제 상식대로 철저하게 대했고 북한은 결국에 가서는 다시 재협상을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발전적인 재가동이 되는 그런 것을 맞이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뿐만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칙 있는 그러한 대북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죠. 예, 아니 황병서 총정치국장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하도 야전 군인이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협상 라인에 좀 혼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협상 성과도 좋았지만 참 우리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안보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30, 40대보다 훨씬 낫다.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놀랬습니다. 예. 사실 어제 그 오찬장에서도 최고위원들과 얘기를 나눌 때 대통령님께서 그런 내용을 생각보다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다 대통령께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SNS에 올린 글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또 그 전역을 연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국가관과 애국관을 보여주었던 점들 예. 그리고 또 예비군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불러만 주면은 즉각적으로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었고 예, 또 우리 대통령께서. 부상 장병들이 했었던 그 의연한 발언들 이런 예. 것들을 대통령께서 다시 쭉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 아주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아마 온 국민들이 예. 대통령께서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뭉클했다라는 뭉클했다. 표현을 썼는데 예, 예. 대통령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우리의 이 젊은 청년들의 이런 애국관 또 국가관들에 대해서 다들 뭉클해했을 것이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채용을 예,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그 말을 그렇죠. 하셨군요. 그렇게 애국관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볼 것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직장에서 잘할 거죠. 생각을 예.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채용 얘기도 나왔지 않았겠느냐라고 아. 아주 극찬을
하셨었습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그 안보 세대가 된 것 전혀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 20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정부적이고 뭐 예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대들은 어떻게 보면 10대 때 또 아직 그 청소년기에 천안함 사건들을 목격을 예. 하고 예. 이렇게 다 겪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투쟁,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될 그런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예. 나라가 상당하게 점차 이렇게 정상화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젊은 예. 청년들이 아주 순수함 그대로 그 나이에 걸맞는 순수함 그대로 외국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외국의 그런 국가관들 젊은 청년들의 국가관들 그렇죠. 예.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더 볼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만 풍요롭고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청년들의 사고방식과 의식도 또한 완전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예.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분이 허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영화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많은 인사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 헐리우드에서 그 말하자면 세계적인 히트를 하고 있는 영화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로 그 전쟁 나는 그런 것들이었었고 그 내용의 주제는 한마디로 삼강오륜이더라. 삼강오륜이더라. 예, 홀리우드 그렇게 영화의 주제가 삼강오륜이더라.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난번에 그 목함 지뢰 그거 폭발했을 때에도 그 동료의 발휘한 걸 보면서 정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바로 생각했고 예.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러한 세계적으로 히트한 헐리우드 영화의 바로 주인공 그대로 또 스토리 예. 그대로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너무나 긍지와 자부와 이쁜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긍지와 자부와 이쁘다. 뭐 사실 이번에 협상 중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협상단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을 북한 대표단에게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83%가 참전하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쵸? 국민이 우리 협상단, 우리 남측 협상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협상단이었고, 예, 뭐 굉장히 저도 막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예.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인 그러한 체제고 사회이다 보니까 그 위에 지도부들이 결정한 대로 모든 게 가기 때문에 마치 남한하고 협상할 때도 자기들 체제하고 비슷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 공감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권들도 사실상 앞섰을 때에 대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점이 있었거든요. 국민 공감대를 무시를 하고 그 정권의 지도자들의 사고 방식에 맞는 대북 예, 정책을 그렇습니다. 펼친 적이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 점을 예. 가장 중시 여기고 있죠. 국민 공감대 형성. 따라서 어떤 외부 다른 나라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중국에서 만나자. 판문점으로 나와라. 또 누가 간지 모르는 밀사를 보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누가 나간다는 걸 보이고 어떤 협상을 했다는 걸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이 정권 들어와서 투명하게 하면서부터 국민들이 대북 문제를 같이 우리의 문제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여야 간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또 진보 보수 간에도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금방금방 접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그런 애국심과 국가 간이 이렇게 예. 바로 표출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얻으셨는데요. 앞으로 놓여 있는 현안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가시는 거요, 열병식 가시는 것. 뭐 많은 분들이 잘하신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하고 너무 친해져서 미국하고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우리 현 정부의 동아시아 특히 이제 외교,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나라는 작고 그러면서도 강대국 틈에 끼어 있고 예.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강대국의 공통 이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권에서는 미국과 적대시하다가 거의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와 같다. 한미 관계가 그렇게 위기에 처한 관계도 있었었고 있었죠, 또 과거에. 어떤 예. 정권에서는 너무 중국을 도외시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미국과의 외교, 중국과의 외교, 러시아와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EU를 포함해서 많은 국제 사회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다각도의 그런 외교전을 펼치면서 국익 외교, 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일본과는 지금 사이 계속 안 좋죠. 아니, 그것은요.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과거 정권처럼 그러면은 천황을 요구를 하고 이를테면 뭐 독도를 함부로 가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기다려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일관되게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예. 중국과의 관계를 그동안에 대통령이 시진핑과 이번에 만나면 6차례나 2년 반 동안에 6차례나 만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북핵 문제를 다룰 때나 또는 이번에 같이 이렇게 북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저는 안보의 이익도 있었다고 보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역량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이 관계를 중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카디즈 문제라고 방공 식별구역 문제로 예,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 소문 없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받아내가지고 62년 만에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을 훨씬 더 확장하고 넓히는 그런 재조정을 하는 성과까지 얻어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외교의 힘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임기 절반이 지나셨습니다. 대통령의 전반 임기 2년 반 딱 한마디로 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우시죠?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5년의 임기를 다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해오고 있고 지난 2년 반은 그러한 말하자면 그 하나의 대한민국 대수술 그동안에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너무나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구조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창조 경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하는 내일을 까는 기간, 고속도로를 내는 기간이었었고 예.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 동료를 하고 실적을 내고 하는 쪽으로 갈 그런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2년 반의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일단 않느냐. 성과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고 좀 더 지켜본다고 한다면 정권 말쯤에 가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이제 2년 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2년 반 되는 날에는 무슨 다른 해가 뜨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를 똑같다 이런 하셨지 말씀하셨죠. 않습니까? 이제 일관되게 한다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느 시점을 딱 나눠가지고 뭐 전반기다 후반기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국정이 아니다는 거죠. 예,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원내대표 이종걸 대표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봅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대책으로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최대치입니다. 가구별 평균 소비 성향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예, 저도 뭐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해서 저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야당에서는 경제가 나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온 국민들과 학자들이 다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야단이고 또 일본은 엔저 현상이 있고 또 중국은 완전히 위안화 절하가 아주 굉장히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리스 사태도 있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저유가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가 지금 정말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고 우리는 메르스 사태다 또는 뭐 세월호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나열했으니까 저도 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2년 반 동안에요. 국가 신용도가 S&P라든가 무디스에서
일본보다 더 앞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으로서 경제가 다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수출 7위에서 수출 6위로 올랐을 정도로 프랑스를 제꼈습니다. 예. 그런 식이었고 사실 고용면에 있어서도 고용률로 따지자면 이 앞달에 고용률이 63.3이어서 고용률을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높은 고용률이 지금 이렇게 예. 있다고. 청년 실업은 무지하게 어렵지만은 일단 그런 현상이고 일자리 또한 이 앞달에 53만 3천 개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벤처 기업도 가장 많이 지금 그 생기고 있고 또 12년 내에 아마 많이 생기고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은 어떻게 그 경제가 무조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워낙 우리 주변 경제가 다 어렵고 또 우리 내부 사정도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추경도 편성을 하고 경제 또 투자도 더 늘려가면서 또 창조 경제를 전국 17개 시도에 혁신센터를 만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제가 제대로 어떤 틀을 마련해서 기본 틀이 잘 돼갖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라든가 구조 개혁이라든가 또 공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부채 비율을 낮추게 한다든가 또 경영 혁신을 하게 만든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침 야당도 좀 도와주고 있고 해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함께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남북협상기금에서 지지율도 좀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집권 후반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가철로 지나면서 휴가철에 해외도 안 가시고 지방도 안 가시고 청와대에 계시고 정치 공인으로서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더 냉정한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제가 우리 대통령이 정말 그 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공식 석상에서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당 대표 시절에 남동생이 등남을 했다고 하는 쪽지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할 때 들어갔습니다. 박지만 씨가 아들을 낳았다. 그 소식이 최고위원회 때.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표정을 봤는데요. 좀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좀 일찍 마치고 거의 100m 달리기 식으로 자기 차로 달려가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이제 소감을 물었을 때 저희 집에도 이제 대를 잇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얘기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기자들하고 이제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때 기자들이 꼭 대통령의 기분을 좀 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카 이름이 세연인데 세연이 요즘에 말해요. 세연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라고 얘기하면 막 그 흉내를 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남동생이 청와대에 집권하고 나서 발걸음 한번 붙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국정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냉정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냐 이겁니다. 5년 동안 임기가 주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고 행복을 증진시키고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정말 어려움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그렇게 국정에 전념을 해도 어려운 판인데 그렇게 해서 뭐 측근들 불려다가 폭탄 좀 마시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불렀네 어쩌네 과거부터 뭐 그런 얘기들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친인척들 들라들고 하면서 친인척들이 그냥 또 비리 저질러서 재판받고 감옥 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의 대통령의 그런 사적인 그런 부분과 성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믿어도 되거든요. 굉장히 농담도 잘하시고 어제도 엄청나게 많은 농담을 했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정말 배꼽이 빠질 정도로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할 때는 하더라도 어떤 농담하셨는데요?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기억나는 거요? 너무 많이 하셔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싸이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웃었고요. 그다음에 이 뜬금없이 최양락 씨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최양락이 왜요? 네로 황제를 맡았던 최양락 씨 기억하세요? 전부 다 안다고. 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부인이 날라리아였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죠. 날라리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최양락 네로 역을 하고 있는 이제 예. 최양락 씨가 이게 네로 입장에서 예. 이제 측근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주 심각하게 들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부시 대통령이 부시맨이 아니래. 썰렁하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재밌게 많이 합니다. 대통령께 끊임없이. 누가 그런 말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부시 대통령 부시맨이 아니다. 예. 대통령이 사석에서 봐보면은 뭐 덩다리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사투리 시리즈 이런 거 엄청 많이 합니다. 예. 또 상대방들에게 또 돌아가면서 웃기게 하자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웃게 하기도 하고 예. 대통령 되고 나서도 예. 사석에서는 그렇게 한 걸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웃기 좋아하시고 또 남 웃기기 좋아하시고 명랑하신 분이시지만은 예. 그러나 엄중한 국정을 다룸에 있어서는 예. 냉정하다는 소리 괜찮다. 뭐라고 해도 괜찮다. 5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이 막중한 일을 추진을 예. 함에 있어서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런 걸 할지 몰라서 안 하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등다리 사오정 내로 황제 날라리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농담하시겠고요. 대통령 앞으로 잘하셔야 되고 2년 반 남은 임기도 성공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님 뭐 대통령 복심이라고 또 의리 사나이로 알려져 있으신데 뭐 이 정권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어떤 역할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국회로 왔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께서 13년을 모시면서 사실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들을 다듬어 왔었고 그런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그 의중과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어떤 의중과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부시 대통령 부시맨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농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